다음 2등이시고요. 개인 발표 온종일 돌봄, 예, 다음에 상호과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입니다. 자, 개인 발표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개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현황입니다. 온종일 돌봄이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정규 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이용 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마을 돌봄과 학교 돌봄 포함 8만 명에서 2020년 53만 명으로 약 7배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학부모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82.1%였던 학부모 만족도가 2020년에는 62.8%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여성 경력 단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없다면 여성 경력 단절 문제가 더 심화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돌봄 서비스를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제도적 측면입니다. 현재 통합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학교와 마을 돌봄, 그리고 돌봄 교실과 아카데미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별로 주무부처가 상의하여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 맞춤형 돌봄 지원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돌봄 교실과 아카데미 등의 센터별 운영 시간이 상이하여 현재 18시에서 19시 사이에 운영 기간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적 측면의 문제점입니다. 돌봄 전담교사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자격증 제도가 쉽게 되어 있어 보육 자격증 혹은 교육 자격증 둘 중에 하나만 취득하게 되면 돌봄 전담교사로 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이 채용된 이후 재교육 의무가 없으며 처우와 근무 여건이 비슷한 직업들에 비해 나쁜 편이라 장기 근속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돌봄 전담 교실을 부재하여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생들이 여러 센터를 옮겨 다니며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식 측면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이 되고 있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시의 신청이 확연히 적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선 방안입니다. 어, 우선 제도적 측면으로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전담부처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담부처를 일원화하게 되면 현재 인적, 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이러한 업무 비율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론 전문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 체계를 구축 추진한다면 온종일 돌봄 서비스 자체의 양적, 질적 향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적 측면 개선 방안입니다. 돌봄 전담교사의 자격 여건 강화 및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자격증 그리고 교육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한 취득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급여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 믿고 맡기는 온종일 돌봄 캠페인을 실시하여 맞벌이 부부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온종일 돌봄은 보편적 서비스라는 내용을 담은 공익 광고 제작으로 온종일 돌봄 서비스 신청이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을 개선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국의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이국은 현재 지역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종교와 사회복지시설, 가정, 그리고 봉사자 이들의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온종일 돌봄 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아, 네. 가장 큰 문제점은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과 통합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18시에서 19시 사이에 운영 기간이 아예 부재하여 초등학생이 갈 곳이 없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 돌봄 서비스의 전담부처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전담부처를 일원화하여 이러한 업무 비율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로 이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유랑 같이. 음, 우선 이 정책 자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교육부의 일원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또한 뭐 네, 초등학생이라서. 이유는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이라서. 네, 초등학생이 정규석 외 시간에 이러한 돌봄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어, 초등학교와 연계하기도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지금 현재 학교 방과 후 학교도 있고요. 지역에 뭐 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어린이집이나 무슨 방과 후 학교나 혹은 뭐 지역 아동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럼 교육부가 했을 때 장점도 물론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애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애로가 있고 그건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 교육부로 통합이 되면 그죠? 네, 학교야 뭐 지방 교육부라기보다 지방 교육청이 뭐 운영을 할 텐데 아무튼 간에 뭐 교육부나 교육청을 같다고 일단 보고요. 뭐 같지는 않습니다만 통합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는지를 여쭤봤어요. 아, 우선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필요하고 어, 다른 자원봉사자 등의 모집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 외에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뭐 주도적으로 해서 뭐 방과 후 약간 사각지대도 그러면 학교에서 커버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 돌봄 사각지대 말씀이십니까? 네. 현재 돌봄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것은 어 돌봄 교실과 아카데미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18시와 19시 사이에 시간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뭔가 메우는데 그거를 교육부가 주도를 하면 네. 학교에서 그거를 커버하게 하는 게 맞겠다고 보시는 건지를 여쭤봤어요. 아까 최초에 전담 부서를 일원화해야 사각지대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부를 일원화하자고 하셨지요? 네. 교육부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커버쳐서 아까 18시, 19시는 학교에서 그러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죄송할 일이 아니고 전담부처럼 일원해야 사각지대가 안 생긴다. 교육부에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초등학생이니까. 그 논리적인 네. 귀결은 초등학교의 사각지대는 그래서 교육부가 체벌해주는 게 맞다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뭐 여기서 뭐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까? 네. 근데 다만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18시까지 운영하는 기관과 19시 이후에 운영하는 기관이 협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적 18시, 측면에서. 18시 이전까지는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18시 전까지도 해요. 아, 네. 그럼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그죠? 예. 뭐, 예컨대 교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반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유는 뭐 잘 아실 네. 것 같아요. 그죠? 학교가 가르치는 곳이지 애들 뭐, 그죠? 돌보는 데냐? 이런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으신데, 뭐 어떻게 좀 특히 교사단체들 어떻게 좀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음. 우선 교사단체와 직접 간담회 등을 열어서 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인지 파악을 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라면 어 자원봉사자나 혹은 다른 어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부담을 안 드리게 하겠다? 뭐 그런 거를 좀 가지고 협의를 좀 설득을 하자. 아, 네, 맞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뭐 자원봉사자를 투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음 우선 자원봉사자분들에게는 전문성과 책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어 될까요? 우선 현재 돌봄 전담 교사를 맡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이러한 필수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어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단체와 직접 저희가 연락을 해서 어 이러한 분들이 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돌봄 교사들 전문성 얘기하셨는데요. 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데 전문성 해서 뭐 자격증까지 따르는 건 좀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아, 네. 현재에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돌봄 교사분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온종일 돌봄 서비스에 꼭 필요한 교육 자격증과 보육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이고, 그리고 현재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식을 얻는 데에는 큰 부담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을 보는 자격증 비용과 교재나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린다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이것까지 교육까지 받고 이런 거 갖고 월급도 얼마 안 주고 그 시달리고 학부형 눈치 보고 힘든데 이제 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또 자격증 공부까지 해야 되고 뭐 따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글쎄요. 뭐 물론 이제 좀 한가한 학교도 있겠고 한가한 것도 있겠고 너무 정신없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제하면 돌봄교사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어 빨리 많이 관둔다면서요 지금도. 그러면은 어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자격증 수당을 준다든지 혹은 온종일 돌봄 교사분들 중에서도 상하위 직위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위 직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식 개선 방안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어 뭐 없는 집 애들만 다닌다 뭐 이런 인식 개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 제가 사실 이 개인 발표 작성 경제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어 다른 사기업 광고처럼 PPL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PPL요? 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드라마에서 어 꼭 저소득층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어 저소득층, 고소득층 구분할 것 없이 그냥 다 같이 돌봄 전담 교실을 이용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면 조금 이러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드라마 한 장면 가지고 뭐 얼마나 인식 개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뭐 아 시간이 너무 아 지체됐네요. 네. 5분만 해야 되는데 지금 10분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알겠습니다. 상황 과제 할게요. 상황 과제였네요. 네, 인공지능. 예,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어떻게 대처하실 때 그냥 결론만 빨리 듣겠습니다. 네. 저는 AI를 도입한 뒤에 어 답변을 AI를 통해서 도출을 하고 그런 답변을 민원팀에서 검토한 뒤에 그 민원인분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챗GPT 한 번도 안 써보셨나 보네. 아 구,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구글 네. 검색창에 이러이러한 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말하듯이 치면 한 5초 내로 인공지능이 답, 어딘가에서 답을 찾아다가 바로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민원팀이 일일이 민원팀에서 검토할 거면은 이거를 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민원팀이 받아서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옥상옥을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제의 쟁점은 신뢰성이잖아요. 네. 오늘 어 어느 부서 지원하십니까? 네? 어느 부서 지원하십니까? 네. 저는 기획재정부 수출 지원 업무 수출 기획재정부 지원과에 홈페이지 앞에다가 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세요 해서 일종의 검색창 같은 게 달려있는 구조죠. 되게 흔한 구조가. 네. 이해하셨어요? 네. 기재부 수출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라고 치면 지가 알아서 쫙 답변을 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기획재정부가 제공한 자료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죠? 네. 올해 자료를 줬는지 작년 자료를 검색해서 줬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죠? 네. 이해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이런 거는 뭐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죠? 그럼 간단하게 채팅창처럼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해하셨습니까? 개념을 좀 이해 자체를 네. 못하신 것 같아서 좀 드리는 말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재부가 답변 달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가 답변 단 것처럼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도입할까요? 말까요?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아까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어 이런 신뢰성이나 저작권 이런 등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접점이 없는 그런 단순한 위치 안내나 혹은 말씀하셨던 내년 예산과 같은 좀 답이 정해진 그런 질문들부터 어 대화형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대화형 요약하는 건 질문은 뭐 사용자가 마음대로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인공지능은 그 기재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상업 인공지능입니다. 그죠? 네. 뭐 정확도가 꽤 높다고 해요. 예. 뭐 그냥 아무거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선 도입을 한 뒤에 어 그 답변에 대해서 어 사후에 담당 주무관들이 검토를 하고 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회신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문의된 거를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따로 하자.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해당되는 민원인한테 알려주자. 아 네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그뭐 옥상옥 생각밖에 안 되시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 문제라면 뭐 경고 문구 같은 거 하나 좀 안내 문구 같은 것도 가져 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 서비스 이용 시에 맨 윗부분에 어 네. 여기까지 이러한 할게. 예. 예. 뭐 서비스 유통할 때 뭐 이거는 대한민국 공식 정보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는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좀 해주십사. 뭐 안내 문구라도 하나 달아야지 혼선이 없겠죠. 아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모르는 거 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 할 건 아닐 것 같아서. 예. 이렇게 해서 22분을 보냈습니다. 23분을 보냈습니다. 소감은요? 뭐 이거는 그냥 업무 아 대로 제가 치고요. 이 아 네. 무슨 말 자체를 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예. 말로 대화하듯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이렇게 네. 카페에 그 인공지능 챗GPT 올려놓은 거 저기 그 강의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요. 오면 한번 좀 보세요. 인공지능 뭐 툭하면 많이들 묻기도 하니까.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사실 이거는 솔루션을 위해서 안 되는 거죠. 그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했는데 이걸 또 일일이 검토해서 하는 거는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개인 발표는 뭐 일단 발표하실 때 정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되는데 본인 문장과 문장 사이 한 2초, 3초씩 쉬면서 답변을 하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뭐 시간을 맞추려고? 아. 좀 일부러 간격을 둔 거긴 한데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되게 들으면서도 되게 약간 예, 되게 그거 거슬리네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이게 아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일부러 그러는구나, 저게. 저 면접에 있으면 아, 저기 음, 그 제속도로 하라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그럼 좀 마요. 빨리 네. 네. 되게 그 듣는 분이 되게 기분 나쁘다니까. 그래서 아,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구나, 의외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속 터진다 이러면서. 아 네.
얘가 아주 그냥 시간 늘리려고 아주 그냥 대놓고 왜 침대 축구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이해했어요?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굳이 그러실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제목도 제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딱딱 잡히는 느낌이 좀 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직도 이런 작법을 네. 얘기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네.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네. 요약 정리라도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답지 자체는 아마 이렇게 쓰셨으면 아마 꼴등에 쓸 거예요. 또 전체 응시 7명 중에. 일단 뭐 내용을 조금 성의 있게 쓴 것 같지가 않아서 열심히 뭔가, 예, 거기다가 발표를 아까 그렇게, 이게 뭐 쓴 내용이 없으니까 시간 맞추려고 저렇게 일부러 늘리는 건 하지. 이거라씩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상당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약간 그런 거 좀 뭐 되게 좋게 들릴 일은 없잖아요. 그죠? 답변은 네. 뭐 그냥 뭐 무난하게 하셨어요. 인식 계산도 사실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아, 재치문답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른 거를 뭐 얘기하다가, 동네 뭐 학생들 학병회나 맘카페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그죠? 홍보나 사업의 추진 내용이나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정확한 정보를 좀 타겟팅해서 알리는 게 메인인 답변이어야지. 너무 좀 뜬금없잖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성의 있게 뭔가 답변한다고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발표했던 거랑 이런 게 다 계속 누적이 되면, 아까 특히 이 얘기도 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닌 것처럼 아, 갑자기 막 이래서 이것도 뭐야? 그때 음? 네. 저는 이제 돌봄교실이랑 아카데미가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요 운영기 이 사이에 갑자기 얘를 '학교로 애들을 보내야 되나.' 이 생각을 그럼 뭐 해서 이거 문제 그래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네. 문제가 조금 좀 복잡한 문제기는 해요. 돌봄 얘기가 학교에서 6시까지밖에는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도 하지 않고 아주 적게 하고, 생각보다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서, 예, 뭐 그렇긴 하고, 지금은, 예, 그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학교가 주도해서 이번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실제로. 네? 네. 그죠? 늘봄 학교라는 이름으로 늘 돌봄 학교, 줄여서 늘봄 학교. 그래서 저녁 한번 7, 8시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캐보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으로. 오케이? 네. 학교가 신청하면 학교 뭐 예컨대 뭐 시설 개선비나 이런 거를 예산 주겠다 이런 걸로 해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주도할 수밖에 없죠. 되게 합리적인 네. 평가이긴 한데 학교가 주도하는데 정규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거 아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냥 답변은 그냥 무난하게 하셨어요. 등등등. 뭐그 저기 뭐 그냥 유도한 느낌이 좀 강하기는 한데요. 뭐 이문 좀 안 나올 건 대신 쓰지 마시고, 뭐 이 뭐 답변이 중요한 거, 답변이 그냥 기본적인 질문 드렸으니까 뭐 기본적인 걸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본인이 저 같은 경우 친절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계속 꼬리질문 해 가면서 답변을 유도를 이렇게 했으나, 그죠? 뭐 면접에는 네. 유도를 시간 맞춰서 그렇게 굳이 유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유의는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알아서 정리 좀 미리 좀 하시고. 네, 좀 답변을 했을 때 길게 그 이렇게. 보완할 방법이 네. 없다는 뜻이에요. 네. 저처럼 친절하게 꼬리 질문을 어떻게든 정답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면접이 의외로 많지 않다고요. 네. 후기 보면 왜 질문하고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가고 그러지 않던가요? 좀 조금 그래도 네. 단위 시간에 소화해야 될 질문 개수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또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이렇게 뭐 어거저거 해가지고 멱살 잡고 하드 캐리할 것까지는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지금 간단하게 끝날 얘기들이 곱하기 2배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그 면접인 시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끊었어야 되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기를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조금, 조금, 그죠? 예. 조금 그 밀어넣기 식으로 이런 것도 좀 전문성 부담이 되면 어떻게냐, 라는 얘기 할 때, 그죠? 네. 그래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다음에 끝난다고 그냥. 다음 주 넘어가 버린다고요. 네. 이해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거기에. 했잖아요. 그래도 지원자가 없으면 예예. 어떡하냐. 본인을 어떻게든 멱살 잡고 하드 캐리하려는 면접인의 배려라고, 이 질문이.
어떻게든 네. 정답 맞춰서 체크를 해주려고 하는, 네. 이해했음? 네. 실제 면접은 그렇지 않다니까? 네. 그죠? 여기서 그냥 끝이라고. 네, 그러고 다음 질문해요. 그게 나쁜 면접위원이죠. 아니지, 뭐, 나쁜 건 아니지,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조금, 거기에 수당이랑 승진 얘기를 또 이 질문을 하는 했을 게 때 교담되지 않겠냐고 물었으면 어땠어요? 아니, 그렇게 무조건 부담만 주지 말고 다른 걸 생각하라고 묻는 거 아닐까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니, 책값이랑 뭐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현업에서 했으니까 뭐 별로 부담 안 될 거다. 라고 본인은 답변했잖아요. 네. 그게 맞겠냐고, 좋겠냐고. 아 질문 속에 방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이런 게 한두 번 아니잖아. 다 이런 식이잖아요. 후속 질문이라는 게. 네. 그죠? 아, 그렇게 되면 예산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냐? 라는 말은, 야, 돈 많이 드니까, 임마, 좀 딴 거 좀 해봐, 임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그 정도는 후기 보면서 눈치는 아시잖아요. 네. 오케이? 네. 네, 자,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회사 좀, 약간 발표할 때 조금 그런 건 좀 유의를 좀 하십시다.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 절대로. 좀 짧게 끝나서, 네. 뭐, 딴 얘기를 좀 넣어놓거나, 차라리 짧게 끝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오케이? 네. 그 발표 지연 같은 건 좀 하지 말자. 더 중요한 네. 건 발표의 문제가 아니라 답지를 일단은 좀 어떻게든 좀 성의를 조금 더 보이자. 뭐 그런 게 조금 필요해 보이네요. 발표에 얘기하는 건 좀 조금 그러네. 나도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봐서 들으면서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느낌이. 네. 네. 자, 여기까지. 주의하겠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절대로. 네, 자, 네. 좀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